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7, 8월 전세 대란이 올 거다. 올 봄만 해도 일부 신문들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 시장은 대란은커녕 전세 매물이 쌓이고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새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나 됐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전체 1262세대 가운데 434세대가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3년 전 한때 웃돈이 3억 원까지 붙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갭 투자를 노렸던 사람들, 계속 오르는 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도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잠실의 9,500세대 대규모 단지. 492세대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 싼 급매물이나 반전세가 아니면 아예 문의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본인들 자금이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금리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반전세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900건, 1년 전보다 51%나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96%, 인천은 127%로 1년 만에 2배씩 늘어났습니다. 내놓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전세값은 뚝뚝 떨어집니다. 올해 1월 이후 서울은 22주 연속,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26주와 25주 연속 보합이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공급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금리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대출을 받는 대신 반전세를 찾거나 아예 이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거나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전세 시장에는 매물 증가나 전세 가격 상승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최소 4년의 거주가 보장된 것도 이사 수요를 줄여 전세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요즘 임대차 3법이 전세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니 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전세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신문 기사들 다 믿어도 될까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저주, 7월 전세대란 또 터지나, 전세대란 폭풍 전야. 요즘 보수 신문들이 전세값 폭등 불안감을 부추기며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거의 폐지해 갖고 온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실제로 얼마나 뛰었을까? 부동산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14% 뛰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는 더 뛰었습니다. 5년 사이 27%가 뛰었습니다. 전세값은 매매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매매가보다는 덜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뛰던 전세값을 더 올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금리가 아주 제로 금리 수준에 가깝게 이제 낮았잖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도 더 쉽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서울의 전세값은 정말 뛰고 있을까?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 말부터 해서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도 또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좀 희한해요. 저희는 뭐 어떻게 뛰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지도 않았고 오른다고 뭐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월부터 석 달 연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울의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하락 요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세값 문제 취재한 홍신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정치적 논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임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살 권리가 있는데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 과열 지역에서는 기준 임대료를 정해서 이것보다 10% 이상 더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들은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나라는 23개국이고요. 네. 아예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료를 규제하는 나라도 13개국이나 됩니다. 자, 갱신 요구권을 이미 한번 쓴 세입자들이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한 번밖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있을까요? 저도 세입자인데요. 주변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4년의 기간이 끝나면 갱신 요구권을 더 쓸 수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데요. 세입자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더 받아야 되고 또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이자는 더 내야 되고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학원비 하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2년에서 4년으로 끝낼 게 아니라 2년씩 3번까지 6년 동안 보장해주는 법안도 있고요. 반면에 집주인들 입장도 고려해서 5%가 아니라 좀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10%까지 올리게 해주다는 법안도 있습니다.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국회가 그전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놔야 할 상황입니다. 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